괜찮아요. 빨리 올라와요. 8년 만이었습니다. 그가 모텔 방문을 닫는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괜찮아요? 그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온몸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다가오는 그의 손길, 허리를 감싸는 따뜻한 손, 침대 시트가 구겨지는 소리, 둘의 겹쳐진 숨소리, 땀에 젖은 이마. 36에 제가 55살 그와 서로를 확인하던 그날 밤, 닫았던 제 마음이 완전히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날 밤을 떠올리면 가슴이 설레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진품명품 제작자 고우리입니다. 사연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36입니다.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간호사로 일한 지 12년째입니다. 사람들은 제 나이에 결혼도 안 했냐고 묻습니다. 매번 웃으며 넘기지만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크게 다쳤거든요. 25살 때였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시절 같은 병원 레지던트였던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우진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웃는 얼굴이 멋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먼저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설레었습니다. 25의 제게 그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3년을 만났습니다.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서연아, 우리 전문에 따고 결혼하자. 정말? 당연하지.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28살이 되던 해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우진 씨와 저녁 약속이 있었는데 갑자기 수술이 잡혔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수술 끝나면 바로 갈게. 괜찮아. 조심히 해. 저는 레스토랑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연락이 없었습니다. 걱정이 되어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정우진 선생님 계신가요? 아, 정 선생님이요? 오늘 당직 아니신데요. 퇴근하셨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술이라고 했는데 퇴근을 했다고? 저는 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여자 구두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 그리고 다른 소리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우진 씨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같은 병원 간호사였습니다. 제 후배였습니다. 서연아. 우진 씨가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우진 씨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수없이 왔습니다.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실수였어. 술을 마셔서 그랬어. 제발 만나자. 설명할게. 모두 삭제했습니다. 다음날 병원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연애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를 만나는 게 두려웠습니다. 또 다칠까봐, 또 배신당할까봐. 친구들이 소개팅을 주선했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서연아, 그 일이 언제 일인데 아직도 그래? 좋은 사람 만나봐. 다 그런 건 아니야. 친구들은 걱정했지만 저는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30을 넘겼습니다. 31, 32, 33.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고 야근하고 휴일에는 집에서 쉬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달라지셨습니다. 서연아,
너 언제 결혼할 거니? 처음엔 가볍게 물으시던 게 점점 강해졌습니다. 34시면 늦었어. 빨리 좋은 사람 만나. 이모가 아들 소개시켜준대. 한번 만나보기라도 해봐. 내가 이러다가 혼자 늙으면 어쩌려고 그래? 전화할 때마다, 집에 갈 때마다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혼자도 잘 살 수 있어요. 무슨 소리야? 여자가 혼자 늙으면 얼마나 외로운데. 만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안 만나려고 하니까 그렇지. 대화는 항상 평행선이었습니다. 35이 되던 해 상황은 더 심해졌습니다. 아버지까지 나서셨습니다. 서연아, 아빠 말 좀 들어봐. 네, 아빠. 너 정말 결혼 안 할 거니? 아빠가 살아있을 때 내 결혼식은 봐야 하지 않겠니? 친구 아들이 있는데 괜찮은 애야. 한번 만나봐. 아빠, 저 진짜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야. 넌 아직 모르는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것 같아 죄송했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한번 다친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36이 된 올해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넌 대체 뭘 바라는 거니? 이 나이에 누가 너 받아주겠어? 조건 따지지 말고 그냥 만나기라도 해봐. 어머니의 말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병원에서도 힘들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후배들이 하나둘씩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 휴가를 갔습니다. 축하해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쓸쓸했습니다. 서연 선배님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세요. 고마워. 너희나 잘해.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2023년 9월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야근을 서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쯤이었을 겁니다. 응급실에서 환자가 올라왔습니다. 맹장 파열 직전이라는 환자였습니다. 응급수술을 받고 회복실을 거쳐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3일 뒤 제가 그 환자의 담당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그분을 봤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나이가 좀 있어 보였습니다. 50 중반쯤 되셨을까요? 키는 큰 편이었고 얼굴은 햇볕에 많이 그을려 있었습니다. 피부가 거칠고 손도 투박했습니다.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담당하게 된 김서연 간호사예요. 밝게 인사했습니다.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눈빛이 착해 보였습니다. 체온을 재고 혈압을 재고 링거를 확인했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괜찮습니다. 약 드셔서 좀 나아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첫 만남이 지나갔습니다. 별일 아니었습니다. 그저 수많은 환자 중 한 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환자분을 보러 갈 때마다 기분이 묘했습니다. 체온 재러 왔어요. 네, 고생 많으십니다. 아니에요. 제 일인걸요. 대화는 짧았지만 그분은 항상 공손하고 친절했습니다. 다른 환자들처럼 짜증을 내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링거 반을 교체할게요. 손 좀 내밀어 주세요. 손을 내미는데 손이 정말 거칠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고 피부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손이 많이 거칠으시네요. 무슨 일 하세요? 화물차 운전합니다. 20년 넘게요. 아, 그래서 피부가 그렇게 타셨구나. 하, 트럭 안이 여름엔 사우나예요. 처음으로 그분이 웃었습니다. 웃는 얼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이는 있지만 웃으면 소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링거를 갈러 들어갔는데 그분이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뭐 보고 계세요? 아, 그냥 하늘이 예쁘네요. 하늘이요? 창밖을 봤습니다. 9월에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도 하늘 보는 거 좋아해요. 그래요? 저는 트럭 운전하면서 맨날 봐요. 근데 병원 침대에 누워서 보니 다르네요. 어떻게요?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분과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일 이야기, 날씨 이야기, 소소한 일상 이야기들. 간호사 일 힘드시죠? 뭐, 익숙해져서 괜찮아요. 환자분은 운전 힘드시지 않아요? 힘들죠. 근데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똑같네요, 우리. 둘 다 웃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야간 당직을 서고 있었는데 부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서연아, 너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왜요, 엄마? 고모가 조카 소개시켜준대. 38살인데 공무원이래. 또 시작이었습니다. 엄마, 저 바빠요. 이번 주말 야근이에요. 야근은 무슨 야근? 바꿔? 내 인생이 더 중요하지 않니? 엄마, 넌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니? 36이야, 36. 이제 정신 차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환자들이 잘 수 있게 조용히 해야 하는데 복도에서는 통화하기 어려웠습니다.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요. 나중은 무슨? 지금 대답해. 만날 거니, 안 만날 거니? 엄마, 나 진짜 관심 없어요. 관심 없으면 어떡해. 넌 결혼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왜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하지 못하는 걸까요? 엄마, 제발 좀 그만해요. 저 하고 싶을 때 할게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밖에 나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병원 뒷공간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물차 운전하시던 그 환자분이었습니다. 손에 담배를 들고 계셨습니다. 아, 간호사님. 그분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담배 피우러 나왔어요. 방해하려던 건 아니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분이 구석으로 가서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힘든 일 있으세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얼굴에 다 쓰여 있는데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냥 집안일이에요. 그렇군요. 그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배를 피우며 멀리 서 계셨습니다. 그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환자분이 밖에 오래 계시면 안 돼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 네. 그럼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그분이 담배를 끄고 들어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분이 옆에 있었을 때 조금 덜 외로웠던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또 부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아버지였습니다. 서연아. 네, 아빠. 어제 엄마한테 왜 그렇게 화를 냈니? 죄송해요. 내 마음도 이해한다. 근데 우리도 내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알아요, 아빠. 한 번만 만나봐. 응? 안 맞으면 안 만나면 되잖아. 또 시작이었습니다. 아빠, 저 정말 지금은 결혼 생각 없어요. 그럼 언제 할 건데? 40 넘어서? 모르겠어요.
서연아, 제발 정신 좀 차려. 넌 여자야. 여자는 나이가 중요하다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빠, 저 일하는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서연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울었습니다. 왜 저를 이해해주지 않는 걸까요? 한 번 다쳤는데 또 다칠까봐 무서운데. 한참을 울고 나서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화장을 고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일을 해야 했습니다. 환자들 체온을 재고 링거를 확인하고 약을 나눠줬습니다. 화물차 환자분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체온 재러 왔어요. 네. 체온계를 귀에 대는데 그분이 물었습니다. 어제보다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 예. 눈이 빨간데요. 순간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병실을 나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새벽 2시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어머니였습니다. 서연아, 자니? 아니요, 야근이에요. 그래.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네. 내가 결혼 안 하겠다는 거 이제 이해하려고 해. 근데 한 번만, 딱 한 번만 만나봐. 응? 엄마. 제발. 엄마 부탁이야. 한 번만. 목소리에 애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알겠어요. 한 번만이에요. 그래, 고마워. 우리 딸.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었습니다. 뒷공간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누군가 있었습니다. 화물차 환자분이었습니다. 또 담배를 피우고 계셨습니다. 또 뵙네요. 그분이 먼저 말했습니다. 네.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분도 벤치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담배 연기가 희미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부모님이세요? 그분이 물었습니다. 네. 어떻게 아세요? 제 부모님도 똑같거든요. 예. 매일 결혼 타령이십니다. 55에 장가도 못 간 자식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55이세요?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많으셨습니다. 네, 노총각입니다. 그분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전 36인데 부모님은 빨리 시집가야 한다고 하세요. 요즘 누가 그렇게 일찍 결혼해요. 그쵸? 근데 부모님 세대는 이해를 못 하시나 봐요. 맞아요. 저도 26에 화물차 시작하면서 결혼은 나중에 하자 했는데 나중이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같은 처지였습니다. 저도요. 예전에 연애했다가 실패하고 나서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해졌어요. 말이 나왔습니다. 평소에 누구에게도 하지 않던 이야기였는데 힘든 일 있으셨나 봐요. 네. 좀요. 그랬군요. 근데 부모님은 그걸 이해 못 하시죠. 네, 맞아요.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결혼 압박, 혼자 사는 삶, 외로움. 신기하게 편했습니다. 방금 만난 사람인데 오래 알던 사람처럼 말이 잘 통했습니다. 그럼 저 들어가 볼게요. 환자분도 빨리 들어가세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날 밤 이후로 뭔가 달라졌습니다. 그분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이틀 뒤 또 뒷공간에서 만났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나가 있었습니다. 믹스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분이 나왔습니다. 또 뵙네요. 네. 그분이 옆에 왔습니다. 이제 습관이 됐나 봐요.
이 시간에 나오는 게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둘 다 웃었습니다. 이렇게 자주 보니까 되게 좋네요. 그분이 먼저 말했습니다. 자주 봐요, 우리.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환자 퇴원하면 못 보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그럼 퇴원 안 하면 되죠. 저도 농담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정말 퇴원하면 못 보는 게 아쉬웠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또 부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정말 심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약속했잖아. 소개팅 왜 안 나가? 엄마, 저 진짜 싫어요. 싫으면 어떡해. 넌 해야 한다고. 왜 제 인생을 제가 결정 못해요? 넌 결정을 잘못하니까 우리가 나서는 거야. 제발 좀 그만해요.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비상계단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계단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인데. 전화벨이 또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서연아. 아빠다. 왜 울어? 응? 아버지의 목소리에도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빠, 제발 좀 이해해 주세요. 이해는 무슨 이해야? 넌 여자야. 나이가 얼만데. 아빠, 내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내 잘되라고 하는 소린데. 전 잘되고 있어요. 잘되긴 뭐가 잘돼. 36에 혼자 있으면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빠, 나도 하고 싶어요. 근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릴 건데? 40? 50? 나도 몰라요. 서연아, 정신 좀 차려. 제발. 네. 최선을 다해 볼게요. 제발 그만 좀 그러세요. 목이 메었습니다. 알겠다. 근데 넌 정말 생각을 바꿔야 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계단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제 마음은 아무도 몰라주는 걸까요? 한번 배신당한 후로 다시 사랑하는 게 무섭다는 걸.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계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물차 환자분이었습니다. 손에 자판기 커피를 들고 계셨습니다. 서연 씨, 조용한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커피요. 커피를 건네셨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분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다 괜찮아요. 손을 어깨에 올렸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부모님 마음도 이해는 가지만 서연 씨 마음도 소중한 거잖아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9월의 둥근 달이 계단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분을 봤습니다. 달빛 속에서 그분의 얼굴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하고 믿음직했습니다. 그분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분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췄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이 올라가 그분의 뺨을 감쌌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입술이 떨어졌을 때 그분이 말했습니다. 서연 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많지만 그래도 괜찮다면.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우리 연애할래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8년 만에 들어보는 고백이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또 다치면 어떡하죠? 하지만 그분의 눈을 보니 진심이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순간 닫아놨던 제 마음의 문이 조금 열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비밀로 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시간 사람들이 없을 때면 몰래 만났습니다.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 입을 맞췄습니다. 민수 씨 손 정말 따뜻하네요. 서연 씨 손은 차가워요. 제가 녹여드릴게요. 그분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 씨가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퇴원하신대요? 네. 그럼 이제 제대로 만나는 거죠. 병원 밖에서요. 민수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요? 당연하죠. 연애한다고 했잖아요. 안심이 되었습니다. 퇴원하고도 계속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데이트를 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영화를 보고 밥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연애였지만 저에게는 특별했습니다. 8년 만에 다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서연 씨, 오늘 저녁에 술 한잔 할까요?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투다리 어때요? 저번에 갔던 곳. 좋아요. 그날 밤 투다리에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민수 씨, 네. 오늘 정말 좋아요. 저도요. 민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더 있고 싶네요. 이렇게 제가 말했습니다. 민수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습니다. 서연 씨, 네. 오늘 밤 저랑 같이 있어 줄래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원했습니다. 네. 작게 대답했습니다. 민수 씨가 계산을 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수 씨가 근처 모텔을 찾았습니다. 스카이 모텔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카운터 주인이 우리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민수 씨가 아직 환자복 바지를 입고 있었거든요. 부끄러웠지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깊고 간절한 키스였습니다. 민수 씨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제 손은 민수 씨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침대로 향했습니다. 8년 만이었습니다. 두려웠지만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대해줬습니다. 괜찮아요? 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뜨거운 숨소리, 땀, 떨림.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민수 씨를 안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의 가슴에 제 머리가 기대어 있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 씨, 네. 후회 안 해요? 아니요. 전 지금 행복해요. 저도요. 민수 씨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결혼해야죠. 정말요? 당연하죠. 전 진심이에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결혼이라니 생각만 해도 떨렸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하실 것 같은데 설득할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요. 나이 차이도 많고 상관없어요. 전서연 씨랑 평생 살고 싶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맙죠. 우리는 그렇게 새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미래의 일 꿈꾸는 것들.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민수 씨가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셨어요. 빨리 데리고 오래요. 정말요? 다행이다. 이제 서연 씨 부모님이 문제네요. 걱정이에요.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하실지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냈습니다. 엄마, 아빠, 할 말이 있어요. 일요일 집에 갔습니다. 무슨 일인데?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저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누군데? 병원에서 만났어요. 환자분이었는데 나이는 55이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55이에요. 너 미쳤니?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55이면 너보다 거의 20살이나 많잖아. 알아요. 근데 좋은 분이에요. 좋은 게 문제가 아니야. 나이 차이가 얼만데. 엄마, 당장 그 사람이랑 헤어져. 싫어요. 제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전 그분 좋아해요.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 말도 안 돼. 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넌 정신이 나갔어. 그 나이 차이로 어떻게 살려고. 살 수 있어요. 너 40이면 그 사람 60이야. 생각해봤어? 생각했어요. 생각했으면서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해? 아버지도 끼어들었습니다. 서연아, 진정해. 일단 그 사람 데리고 와봐. 아빠, 만나는 보고 이야기하자. 일주일 후 민수 씨를 데리고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쪽은 이민수 씨예요. 안녕하세요. 민수 씨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어머니는 대답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가 민수 씨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나이, 직업, 재산, 모든 것. 민수 씨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화물차 운전합니다. 화물차?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화물차 운전사가 우리 딸을 어떻게 책임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 당신 나이에 우리 딸이 늙어가는 거 보고 싶어요? 민수 씨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장 나가요. 우리 딸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어섰습니다. 너무 심하세요. 심한 게 아니야. 현실을 말하는 거야. 전 민수 씨 좋아요. 결혼할 거예요. 당장 헤어져. 안 그러면 넌 내 딸 아니야.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민수 씨는 고개를 숙이고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민수 씨, 괜찮아요. 민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다시 올게요. 설득할게요.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요. 제가 할 일이에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주일 후 민수 씨가 혼자 우리 집에 갔다고 했습니다. 무릎 꿇고 말씀드렸어요. 정말요? 네. 제 진심을 보여드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어머님이 생각해 보신대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네 엄마. 그 사람 진심인 것 같더라. 엄마, 아버지랑 상의했어.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대신 조건이 있어. 그 사람이 너한테 잘못하면 바로 헤어지는 거야. 네, 약속할게요.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다야. 알아요. 사랑해요, 엄마. 민수 씨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민수 씨, 부모님이 허락하셨어요. 정말요? 네, 감사하다고 하세요. 고마워요, 서연 씨. 정말 고마워요. 둘 다 울었습니다. 양가 상견례를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풀어졌습니다.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예식장을 예약하고 드레스를 골랐습니다.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예쁘게 화장한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예쁘다.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행복해야 해. 알았지? 네. 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 씨가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정말 멋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수 씨도 눈시울이 붉었습니다. 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주례 선생님 말씀이 끝나고 절을 올렸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절을 올릴 때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잘 살아야 해. 네, 엄마.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였습니다. 바다를 보며 걸었습니다. 민수 씨, 믿어지지 않아요. 뭐가요? 제가 결혼했다는 게요. 저도요. 55에 결혼할 줄 몰랐어요. 둘 다 웃었습니다. 행복할 거예요, 우리. 네, 꼭요. 신혼여행을 마치고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수원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민수 씨가 마련해준 집이었습니다. 우리 집이에요. 정말 예쁘네요. 짐을 풀고 가구를 배치했습니다.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민수 씨는 정말 잘해줬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타주고 밤에는 발 마사지를 해줬습니다. 서연 씨, 오늘 힘들었죠? 괜찮아요. 발 마사지 해드릴게요. 고마워요.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생리가 늦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2줄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축하드려요. 12주 됐어요. 임신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민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 병원 갔다 왔어요. 어디 아파요? 아니에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임신했어요. 민수 씨가 멈췄습니다. 정말요? 네. 민수 씨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도 기뻐요. 양가 부모님께 알렸습니다. 모두 기뻐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고마워요, 엄마. 지금 저는 임신 7개월입니다. 배가 많이 불렀습니다. 민수 씨는 일을 줄이고 집에 있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서연 씨,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좋아요. 배 좀 만져봐도 돼요? 그럼요. 민수 씨가 제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 아기 아빠야. 건강하게 나와야 해. 그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이제 곧 아기가 태어납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돌이켜보면 신기합니다. 8년 동안 닫아놨던 마음의 문을 열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맹장 환자를 담당하게 되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만약 그날 밤 뒷공간에 안 나갔다면 민수 씨를 제대로 알지 못했겠죠. 만약 계단에서 키스하지 않았다면 연애를 시작하지 못했겠죠.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36에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만났으니까요. 주변에서는 아직도 가끔 말합니다. 나이 차이 걱정 안 돼요? 나중에 힘들지 않을까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금 행복하면 되니까요. 어젯밤 민수 씨가 잠결에 말했습니다. 서연 씨 사랑해요. 저도 민수 씨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평생 사랑할게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병원 계단에서 봤던 그 달과 똑같은 달이었습니다. 그날 그 순간 제 마음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곧 태어날 아기가 있으니까요. 36에 찾은 사랑이지만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아물었습니다. 민수 씨가 그 상처를 어루만져 줬으니까요. 앞으로도 이 행복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남편과 아기를 위해, 그리고 저를 믿고 허락해 주신 부모님을 위해, 환자복을 입고 모텔에 갔던 그날 밤이 부끄럽지 않도록 평생 남편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8년 만에 다시 사랑하게 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